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2022년 잘 지내셨나요? 1월을 시작할 때는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막상 12월이 되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죠. 내년에는 금연을 해야지. 나는 올해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어. 나는 올해에는 소득을 2배로 만들 거야.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심리적인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지? 이런 목표를 세우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해. 이것을 당장 하기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책.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은이는 김지광, 발행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운전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성공의 원칙을 따라해도 항상 제자리인 이유를 알아보고 2부에서는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 법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세스 고딘의 책 런치핀에서는 측량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은 길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즉 측량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은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바로 대체 불가능한 성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뻔한 목표, 세상에 찌든 목표, 틀에 박힌 목표만 있기 때문이다. 가슴을 설레게 하고 영혼의 감동과 전율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박힌 목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하면 할수록 설레고 즐거운 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자기 개발의 결론은 결국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노력하라는 얘기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곡되어 간다. 경쟁 사회가 요구하는 온갖 기술과 처세술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목적을 두며 자신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 것인가로 변질되어 가고 만다. 그곳에는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 타인과 견주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라는 모순된 논리가 반복된다. 하지만 자신을 극복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기 개발에는 개발에 대한 조언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 없는 자기 개발은 맹목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피곤함과 좌절감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자기 개발이라 해도 나에게 적응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 개발은 무엇보다 자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지력이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지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의지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적당한 수준을 사용할 때는 잘 발달하고 힘을 내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마모되고 닳는 것처럼 고갈되고 만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는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워둔 연료와 같아 구미가 당기는 것에 저항할 때마다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더 세게 저항할수록 연료통은 점점 비게 되고 결국 연료는 완전히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길을 알기 위해 지도를 본다. 도로와 표지판을 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고 목적지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을 때 유효한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면 아무리 자세한 이정표가 있다 손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기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보다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주는 나침반이 더욱 중요하다.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놓친 적이 있는가? 방향을 알지 못해 차를 세운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를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좌표부터 확인해야 한다. 좌표가 있어야 방향이 분명해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를 알게 된다. 순풍과 역풍이 구별된다. 좌표 없이 항구를 떠나는 배는 표류하기 십상이다. 인생길은 아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 길에는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기에 때때로 안개가 자욱하고 밤하늘처럼 캄캄하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제 당신이 간직했던 삶의 목표를 다시 꺼내보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밤하늘의 별자리를 떠올려보라. 그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간머리 앤에서 주인공 앤은 기대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앞일을 생각하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자유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목표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인생에 기대가 없고 목적이 없다면 풍랑의 운명을 맡긴 조각배와 같다. 앤의 말대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아갈 뿐이다. 당신만이 그 운전대를 잡을 권리가 있다. 인생은 가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한다. 바로 그때 자신이 주도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확연히 구별된다. 현재에 매몰된 삶은 그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머무르려 한다.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선택을 미루거나 회피한다.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을 회피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선택의 순간을 미루는 것이다. 더러는 아예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권 자체를 다른 사람이나 우연에 맡겨버린다. 나는 늘 선택을 주저하며 달려왔다.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기가 싫었고 선택함으로써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선택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중요한 선택권을 슬쩍 넘겨준 적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었다. 가끔은 내가 직접 선택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지만 아무리 걸어도 내가 걷는 길은 여전히 낯설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발이 아팠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걸어가야 하는 길은 회한과 후회만 남는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결정이 결국 자기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외국에 있을 때 서양 장기인 체스를 배운 적이 있다. 말판들의 생김새와 호칭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장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비슷한 것은 보잘것없는 킹의 역할이다. 왕은 한 번에 한 칸씩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할 뿐더러 상대를 공격하는데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왕은커녕
기사와 일반 병사에도 능력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말판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체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판은 왕이다. 체스는 상대방에게 체크메이트를 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로 나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임은 끝이 난다. 내가 직접 잡고 움직여야 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건 더 이상 나의 여행이 될 수 없다. 인생에는 오로지 두 가지 길이 있다. 자신이 선택한 길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다. 자신이 선택해서 운전해가는 길만이 자신의 현실과 운명을 이룬다. 카를 구스타트 융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외부에는 운명으로 비친다라고 했다.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운명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놓은 채 체념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운명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운명의 운전대를 꼭 잡아라. 당신만이 그 운전대를 잡을 권리가 있다. 현재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출발점과 현 위치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남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하며 남을 닮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재능의 발견에 대해 소개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머리 뒤에 난 깃털이 마치 비서가 귀에 펜을 꽂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비서새라고 불리는 뱀잡이 수리가 있다. 이 새는 2m나 되는 큰 날개로 높이 날다 뱀이나 두더지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낚아채 그 자리에서 잡아먹는다. 그런데 먹이를 먹는데 몰두하다 다른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법 달린다고 해도 네 다리로 뛰는 동물을 당해낼 수는 없다. 결국 비서새는 얼마 가지 못해 잡아먹히고 만다.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재능을 잊어버린 탓이다. 많은 사람은 이 뱀잡이 수리처럼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이스라엘 국회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는 편지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직을 거절한 후 광양 자살과 분자 크기 측정법, 브라운 운동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등을 연달아 발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함으로써 국가에 훌륭한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때 성장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은 열망이 없고 변화와 성장을 포기해버린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수록 자기 안의 열정을 쏟아내기가 한결 수월해지지만 그렇지 못한다. 깊은 산골에 살면서 바다를 보는 것이 소원인 한 소년이 있었다. 마침내 소년은 용기를 내어 집을 떠났다. 오로지 바다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어렵고 힘겨운 고비들을 넘기며 계속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어느 커다란 산 앞에 도착했다. 이 산만 넘으면 바다가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데 산을 앞에 두고 세 갈래로 갈라진 길 중 어느 길이 바다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소녀는 이 길 저 길을 조금씩 가보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매번 제자리로 되돌아오곤 했다. 소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가정도 꾸렸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다. 이따금 산 앞으로 가서 어느 길이 바다로 가는 길인지 고민하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곤 했다. 시간이 흘러 그도 늙어갔다. 노인이 된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산을 오르기로 작정했다. 죽을 힘을 다해 산 정상에 도착하니 사방이 훤히 내다보였다. 세 갈래 길은 산의 좌우로 갈라져 애들로 뻗어나가다가 넓은 평원 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 끝에 그토록 바라던 푸른 물결의 바다가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어느 길이더라도 끝까지 갔더라면. 그에겐 이제 산을 넘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피터 심슨은 그의 책 리틀벳에서 애플이나 아마존의 놀라운 혁신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작은 시도를 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준비하다가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꿀 한 숟가락을 모으기 위해서는 벌이 4,200번가량 꽃을 왕복해야 한다고 한다. 만일 벌이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꿀을 딸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꿀을 모으기가 어렵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 그 출발점은 바로 용기 있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삶 전체를 몽땅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닥친 상황이나 시련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저 한 걸음을 떼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도하면 예기치 못한 성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화양연화, 중경삼림 등을 만든 홍콩 영화감독 왕가인은 완성된 시나리오 없이 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촬영이 길어지면서 배우들이 스케줄 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왜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가이가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동을 켜야 차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차는 차가 아니다.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시동을 걸 수 없는 차라면 그건 그저 값비싼 모형에 불과하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그 일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하면서 준비해도 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작은 발걸음, 작은 변화가 결국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설령 도중에 경로를 수없이 수정해야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무엇인가? 해가 지기 전에 시동을 켜고 출발해야 한다. 태양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세르반테스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서새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깊은 산골의 소년처럼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올해 많은 일을 이루고도 공허와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꼭 이 책을 통해 삶의 휴식을 얻고 사고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새해를 달릴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